직업의 세계에서 갑자기 뜨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 우리가 유행이 변하거나 너무 일상적이 되어서 식상해지게 된다고 하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미리 진로 탐색을 통해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또 다가올 미래 분야를 대응시키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냉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사실 얼마든지 취미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 8가지를 확인을 했을 때에 상위 높은 지능을 저희가 이제 강점 지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꿈을 찾은 학생은 정말 앞날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강점에 대한 이 확신이 바로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강점을 알기 위해서는 지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능 검사의 발달 과정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니면서 조금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지능 검사나 성격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그렇게 중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검사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사실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지능검사의 발달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의 지난 100여 년 정도를 인간의 지능을 판단하는 검사의 틀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정해져 있는 몇 가지 문항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풀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 성적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 검사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도 높은 편에 속했고요. 그 결과 이 검사 기법이 이제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점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를 통한 검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가 처음 개발한 IQ 검사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지능 지수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은 IQ가 높은 아이들이 반드시 인품이 우수하다거나 혹은 사회에서 성공률이 그다지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IQ만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니엘 골먼이 EQ, 즉 감성지수를 발표하면서 IQ가 높으면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며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편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삶과 인간에 있어서 감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IQ의 문제에서 비롯된 시대적인 흐름은 EQ에 의해서 이제는 멀티플 인텔리전스, MI, 다중지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IQ에서는 논리, 수리, 언어 이 세 영역만을 지능으로 간주하였고요. 나머지 지능들은 모두 재능으로, 그래서 지능과 재능을 이렇게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러나 다중지능은 음악이나 미술뿐만 아니라 대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지능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탁월한 감성의 음악가나 혹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인들을 통해서도 과학이나 또 학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이나 우리가 타이거 우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분야에서는 사실 두각을 나타냈지만 결코 학교에서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듯 IQ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시대적인 흐름은 EQ에 이어서 이제는 MI,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부모님이 마이클 조던과 타이거 우즈에게 학교 공부만 강요했다거나 또 피아노 연주를 강요했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천부적인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 일생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본인의 눈높이와 가치관에 맞는 엉뚱한 것을 아이에게 하라고 강요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사실 또 하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평생 어른들의 기대와 기분에만 맞춰주고 본인의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닌 허수아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